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늘 하던 일들을 하고 동료들과 의미 없는 농담을 주고받고 늘 그렇듯 야근을 조금 하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퇴근했어. 응,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분명 평소보다 이 시간은 더 늦게 끝난 날이었습니다. 나 오늘 늦은 건데? 아, 그래?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뭐.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사람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저렇게 말했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아내가 자주 해주는 메뉴였습니다. 왔어? 아내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아까 그 말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저도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고 맞장구 치고 아무 문제 없는 부부의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아내가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하고 자리를 비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을 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시선이 갔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 오빠.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빠. 그 단어가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아내는 평소에 남자 지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있더라도 회사 사람, 팀장님, 선배. 이 정도였지. 오빠라는 표현은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친한 오빠겠지.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지.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스쳐 지나가듯 본 그 메시지 내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느낌, 너무 개인적인 톤. 그날 밤 저는 괜히 물어봤습니다. 오늘 누구랑 연락했어? 아내는 물도 마시지 않은 채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남자야? 왜? 그 한 단어. 왜? 그 안에는 방어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끊어버리듯 TV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확신은 아니었지만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부터인지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화면이 보이지 않게 놓았습니다. 알림이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고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자리를 비우면 그때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욕실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휴대폰 들고 가? 음악 들으려고. 그 말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늦게 들어올게. 왜? 친구 만나기로 했어. 그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8시, 8시 30분, 9시. 그리고 9시 조금 넘었을 때 아내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걷고 있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웃으면서 그 남자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저와 연애하던 시절의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고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머릿속은 결론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이건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벽 2시. 아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열면 끝이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오빠. 손가락이 굳은 상태로 대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 눈치 못 챘지? 그 사람. 저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메시지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그대로 하면 돼. 걔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얼마나 잘 속이는데. 걔. 그건 분명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넘기면서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보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아니, 꽤 오래된 관계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제가 모르는 장소, 제가 모르는 시간.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늦는다던 날, 피곤하다던 날, 친구 만난다던 날,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뒤척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 그날 밤 단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 거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이 와도 눈을 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출근 잘해. 오늘 늦지 말고 와. 그 말들이 이제는 전부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이상하게 목이 막혔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어젯밤 메시지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걔는 절대 의심 안 해.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날 점심시간.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끝까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숨기고 있는 무언가.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늦어.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일부러 회사에서 늦게 나오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보다 먼저 집 근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오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옷차림이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느낌이었고 향수도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내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그 남자. 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마주 섰습니다. 왔어? 그 남자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제가 알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솔직한 웃음. 그리고 그 남자가 아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은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뒤따라 택시를 잡았습니다. 앞에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저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택시는 한적한 동네에 멈췄습니다. 번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둘은 택시에서 내려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둘이 들어간 곳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은 빌라, 낯선 곳. 하지만 너무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잠시 후 불이 켜졌습니다. 3층 커튼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 가까워지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안는 장면.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비어버렸습니다. 화도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했던 건 그 빌라가 어딘가 낯익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제 그 빌라 근처로 갔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건물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결혼 전에 제가 혼자 살던 집 근처였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때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제가 결혼하기 전 자주 만나던 친구. 집에도 몇 번 데려온 적 있는 사람. 그리고 아내도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창을 더 깊이 내려봤습니다. 오래된 메시지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너 그때 걔 집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오빠는 제 친구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말로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아내와 제 친구. 그 둘이 언제부터였는지조차 모르는 관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그 친구를 집에 데려왔던 날. 아내가 처음 인사를 했던 순간. 그때 둘이 잠깐 눈이 마주쳤던 장면. 그 짧은 순간이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평소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였던 거지? 결혼 후? 아니면 결혼 전부터?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하나씩 억지로 끄집어내듯이. 결혼 전 그 친구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이었습니다. 야, 오늘 우리 집 와서 술이나 한잔하자. 오랜만이네. 좋지. 그날 아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었고 서로 막 알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처음 인사를 했고 그 친구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얘가 네가 말하던 여자친구야? 그때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셋이서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고 평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잠깐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 야, 괜찮다. 뭐가? 내 여자친구. 그때는 그냥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의 톤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이상하게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 친구는 이유 없이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야, 오늘 시간 되냐? 집 근처인데 잠깐 들릴게. 처음에는 그냥 친한 친구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도 집에 온 적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너 친구 왔다 갔어. 어? 나 없었는데? 응, 그냥 근처라서 잠깐 들렀대. 그때도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야근한다고 했던 날,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샤워를 막 끝낸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이 좀 많아서. 그때 집 안 공기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춰졌습니다. 그날도 있었던 건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오래된 메시지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메시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걔 늦는다며?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제가 야근한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메시지. 응, 오늘 괜찮아. 그럼 그때처럼 하면 되겠다. 그 그때라는 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모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결혼 후에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가 살아온 시간이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처음 손을 잡았던 날, 고백했던 순간, 결혼을 약속했던 밤, 그 모든 기억들 속에 이미 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허무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는 진심이었고, 나는 믿었고, 나는 미래를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결혼 자체도 계획된 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는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왜 나였는지 그 답을 듣지 않고는 끝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그 공기, 모든 게 이제 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나 할 말 있어. 그 말을 꺼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이었지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내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핸드폰 좀 보자.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왜? 아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 경계하는 눈.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갑자기 왜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내밀었습니다. 몇 초.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모든 게 확정됐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메신저를 열고 그 이름을 찾고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뭐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아는 사람? 응. 그럼 이건?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걔는 절대 눈치 못 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아내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침묵. 그 긴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 한마디. 순간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뭐? 그때 너 소개해줬을 때부터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제가 직접 둘을 만나게 했던 그날. 장난 아니야. 제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나 만나면서 계속 만난 거야?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왜? 그 한 단어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호기심? 너랑은 안정적이었고 그 사람은 그냥 재밌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난 거야?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끊으려고 했어. 근데 뭐? 안 됐어.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물었습니다. 지금도 만나?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화도 안 났습니다. 소리도 안 질렀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뭔가를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나와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집 열쇠까지 맡겼던 사람.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웃고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던 사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둘 다였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끝을 보자. 그날 밤 저는 바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지금 시간 되냐? 왜? 잠깐의 침묵. 그 짧은 틈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 볼 얘기 있어. 그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언제부터냐?
인사도 없이 바로 물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꽤 됐다. 그 한마디. 꽤? 결혼 전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다. 그 말이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장난? 네가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뭔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랬냐? 그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몇 번. 그 짧은 대답.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들이 겹쳐졌습니다. 내가 없던 날들. 늦게 들어온 날들. 아무렇지 않게 웃던 얼굴들. 모든 게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목이 막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너희. 손이 떨렸습니다. 나 완전 바보 만들었네.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그 말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미안? 야. 제가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게 미안으로 끝날 일이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관계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그 친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할 말 있어. 짧은 한 줄.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뭔데? 그리고 돌아온 답장. 지금까지 말 못한 게 있어. 그 순간 이상하게 느낌이 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 나 임신했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말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 임신했어. 그 한 문장을 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 누구 아이야? 설마.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 메시지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짧은 한 줄.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상하게 우리 주변만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았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며칠 됐어. 병원은 갔어? 응. 짧은 대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순간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 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모르겠어? 그 말을 되뇌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제가 고개를 젖히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였어? 언제까지 둘 다 만난 거냐고.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끝내자고. 그 말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이미 지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 집,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미래를 이야기했던 공간.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낯설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울었고 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조금씩 끌고 갑니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싶었던 거구나. 그게 가장 아픈 사실이었습니다. 알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이상했던 장면들도 있었고 느낌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한마디로.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날 밤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그 이름, 오빠. 그 두 글자를 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날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르는 게 행복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늦게라도 알게 된 게 어쩌면 다행이었다는 것도. 그날 저는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제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